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26일 월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부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모두 1000개가 넘었고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았고요.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금요일 개인은 매도,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고 기관은 2천억원 넘게 매수하면서 코스피에서는 기관은 월화수목금 10월 넷째 주 모두 연일 매일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에서 기관은 금요일에도 1000억원 넘게 매도하고 지난 한 주만 놓고 봐도 수요일만 조금 순매수 전환했을 뿐이지 코스피와는 매우 다른 수급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지난주 10월 넷째 주 수요일 목요일 좀 매도했지만 다른 날은 좀 매수를 한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에서의 주된 수급은 개인인 것 여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좀 살펴보면요. 국내 증시 지난 금요일 미국의 추가 부양 기대감이 지난 1차와 달리 무난하게 진행된 대선 TV 토론이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준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선물,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지난 7월 6일 제가 다 체크해봤는데 거래대금상 코스닥 지난 7월 6일 이후 매우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8조 3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8조 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코스피와 비교해 봤을 때 관망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러면서 상대적 약세에 마감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좋고 거래가 활발하면 거래대금이 일단 기본으로 코스닥 10조 넘어가야 돼요. 근데 8조 3천억원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코스피 보면 철강, 은행, 보험, 증권의 금융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소형주 3분기 실적 경계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5G 등 기술주 전반적인 약세가 나타났던 것 알 수가 있고요. 해외 증시 쪽 보면 미국은요 3대 지수 다우만 소폭 하락했고 S&P 500, 나스닥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 하락했고요. 미국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마감할 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네 번째로 많은 71,671명을 기록했지만 확인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요. 주말에는요.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이 넘었죠. 이런 가운데 부양책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타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하루 정도 후면 신규 부양책과 관련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지만 반면 문우신 장관은 부양책의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상당한 이견이 있다고 이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FDA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 재개를 허용했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었고요. 또한 발표된 경제지표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양호했습니다. 종목 흐름 보면요. 애플 0.6%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0.6% 상승했고요. 뭐 아마존도 0.9% 상승했고, 알파벳 1.6% 상승했고요. 테슬라가 1.2% 하락했고, 인텔이 지난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급락하고 있었죠. 인텔 10.58% 하락했는데 이유는 부진한 실적 때문이었고요. AMD 3.2% 상승했고요. 넷플릭스 0.6% 상승했고, 뭐 모더나, 니콜라 모두 소폭 약보합 보였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렘데시비르가 FDA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크게 상승한 건 아니고요. 0.2% 상승 강보합 마감했고요. 신용카드 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3.65%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그쵸? 독일만 0.8% 상승했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모두 1%대 상승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 미국의 부양책 협상에 관심을 두는 가운데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스와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다음 발표된 유로존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또 독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부진했습니다. 중국은 상해지수 1.04% 하락했는데요. 지난 19일 3분기 경제지표 발표 후에 중국 경제 회복을 둘러싼 불확실성 커진 상황이죠. 그리고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되고 있고, 월요일 오늘 뭐가 있죠? 오늘 개막하는 19기 오중전회, 또 미중 갈등 등이 투심을 약화시키면서 관망세가 컸다 보니 1% 하락했다고 보이고요. 유가 1.9% 하락했는데요. 리비아 산유량 증가 부담에 하락했고, 금 가격은 달러 소폭 강세 등에 힘입어서 강보합 보였습니다. 주요 일정은요, 오늘 9월 신규 주택 판매 있고요. 10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 발표가 있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중국 19기 오중전회 4일 동안 개최됩니다. 그리고 홍콩은 중앙절로 금융시장 휴장입니다. 미국 지수 살펴보면요, 다우산업지수 0.1% 하락했죠. 여기 보시면 21선에서는 아랫골이 달리는, 뭐 강한 반등이 나온 건 아니지만 21선에서는 아랫골이 달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틀 연속 21선에서는 아랫골이 달리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된 거죠. S&P 500도 다우랑 비슷해요. 21선 부근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됐고, 나스닥도 뭐 큰 반등은 아니지만 21선 부근에서는 아랫골이 저가 매수세 확인된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금 주춤하지만 21선에서는 역시 이틀 연속 저가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S&P 500, 나스닥이 조금씩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3대 지수, 다우, S&P 500, 나스닥 공통점이 뭐죠? 미리 제가 아침 10분 시황 하기 전에 해외 증시를 보고 좀 꼼꼼히 보신 분,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분은 공통점이 이거네 라고 이미 생각해 두셨을지 모르겠지만, 공통점이 뭐죠? 21선 부근에서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이거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밤 개장하는 지수, 3대 지수 개장하는 지수가 갭상승, 갭하락이 없이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전일 종가와 같은 지수로 딱 시작한다면 단기적으로 기본 이평선에서 중요한 이평선은 5일선이잖아요.
5일선은 갭상승, 갭하락 없이 전일 지수와 똑같이 시작한다면 5일 이평선, 5일 이동평균선은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이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3대 지수 모두 5일선 시작하면서부터 5일선 우상향 전환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매주 일요일 업로드하고 있는 주식학 개론에서 초반 교육에서 한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필요하신 분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점, 장 시작하면서 최근 하락하던 빨강색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닐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일선에 우상향 전환되는지, 지금 우상향 하고 있는지, 하락 전환하고 있는지 5일선의 방향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일 및 이번 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미국 대선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과 유럽의 3분기 GDP 증가율, 그리고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등 최근의 소비 및 기업들의 투자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도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이벤트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경기부양책 관련해서 지난주만 해도 낙관, 비관, 기대감, 우려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대선 전에 타결되면 좋겠지만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는 점은 참고해야겠고요. 그리고 국내 및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등은 언제든지 일희일비할 수 있게끔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인 점도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말에 미국은 8만 돌파했고요. 프랑스 4만 돌파했고요. 참 우려할 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를 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삼성그룹 내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기업들마다 다를 수 있는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전체 알림 받기로 하시면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